23번하고 24번은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자 25번도 이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내신 대기 하는 거니까 한번 올바른 서술 형식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은 자 3학년에 4학급이 있는데 각각의 대표가 2명씩 있다. 8명이 있다. 대표 1반, 1반, 2반, 2반, 3반, 3반, 4반, 4반 이 8명이 지금 거기 보면은 원에 앉는 모양인데 같은 학급 학생끼리 이웃해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같은 학급 학생끼리 이웃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라고 하면은 1반 학생들끼리 한 덩어리, 2반 학생들끼리 또 한 덩어리, 3반 학생들끼리 또 한 덩어리, 4반 학생들끼리 또 한 덩어리가 되니까 전체는 8명으로 보이지만 네 덩어리가 원에 네 덩어리가 원에 앉는 거나 마찬가지지. 네 덩어리가 원에 앉는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네 덩어리가 원에다 배열하는 구조는 원순열. 근데 문제에서도 거기에 보면은 회전하였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나왔으니까 원순열로 3팩이라고 써도 되고 4팩 나누기 4라고 써도 되고 이웃했을 때 항상 해야 될 거는 이제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해야 되니까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해주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4번 발생한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도 이런 과정으로 적어주면은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은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올바른 식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26번 넘어가 보면은 자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와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를 3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자, 3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이때 각 학생이 적어도 연필 1자루씩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연필만 적어도 한 자루네. 연필만. 그래서 먼저 이제 실시할 거는 자 이제 내신 대비니까 여기 좀 밑줄 치자. 같은 연필이다. 연필만 먼저 할게. 같은 연필이다. 자 같은 연필 6개인데 연필은 모두 적어도 하나씩은 가져가라. 이제 그런 말 없이 이제 나왔을 때는 연필 6개를 3명의 학생한테 나누어 줘라. 이렇게 이제 우리 보고 시켰을 때는 3명이 받은 연필 개수를 합쳐서 6개를 다 가져가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씩 가져간다 그런 말이 없을 때는 6빵빵부터 이제 빵빵6까지 가능한 식 구조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3H6이라고 쓰라고 이제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었고, 두 번째로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가져가랬으니까 전부 다 하나씩을 미리 먼저 줘버리겠지. 전부 다 하나씩을 미리 줘버리면은 연필은 몇 개가 남어? 3개가 남는 구조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3빵빵부터 가능한 식의 구조가 되니까 3H3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학교 내신에서 같은 종류의 연필이 아니라 옆에다 밑에 공간이 좀 넣는 게 따로 체크하자. 다른 연필 6개를 갖다가 지금과 같은 구조로 하라고 나왔다. 다른 연필 6개를 갖다가 지금과 같이 3명한테 이제 주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다른 연필 6개. 같은 연필이었다면은 누가 빨간 연필 받았는지 파란 연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총 연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하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쓰는데, 다른 연필이었다면은 개수가 뭐 2개 하더라도 여기에 빨강, 파랑, 노랑, 뭐 주황 뭐 이게 달라질 수 있으면은 경우 자체가 달라지니까 다른 연필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 자, 이때는 체크합니다. 함수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꼭 해결을 해줘라. 함수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연필 집합을 6개의 서로 다른 연필이 있다고 보는 거고, 연필 집합을 서로 다른 6개, 학생 집합
집합을 3명의 학생이 있다고 보는 거야. 학생 집합을 3명의 학생이 있다고. 첫 번째는 그냥 막가라. 6개를 그냥 빵빵도 가능하게끔 막가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연필도 3가지, 두 번째 연필도 3가지, 세 번째 연필도 3가지 경우가 다 나와서 이때는 3파이 6으로 작성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내신할 때 이제 주안점은 같은 연필을 나누어 줄 때는 중복 조합, 다른 연필을 나누어 줄 때는 중복 순열. 그렇게 이제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 이 내신에서 이렇게 나오는 최다 출제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뽑을 때 뭘로 뽑아? 기명투표로 뽑아. 물론 이제 전원 다 김정은을 찍겠지만 뭐 어쨌든 이제 기명투표로. 기명투표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이제 딱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골랐는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5대 1, 2대 2대 2가 나왔어도 얘가 A를 뽑았는지 얘가 A를 뽑았는지 이게 달라진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기명투표할 때라고 이제 우리 IPMC가 나와 있다. 기명투표할 때라고 나와 있을 때가 중복 순열을 쓰는 거고, 무기명투표라고 나왔다. 무기명투표라고 나왔다. 무기명투표라고 나왔으면 그때는 누가 누굴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내가 몇 표를 얻었는지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표를 받았는지만 중요하니까 무기명투표일 때 중복 조합, 기명투표일 때는 중복 순열을 써서 처리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은 다른 연필로 나왔을 때 다른 연필 6개인데, 자, 우리 문제 뭐였어? 적어도 하나씩은 받으랬거든. 그러면은 이때는 전부 다 한 군데에 몰려가 버리면은 나머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만약 이걸 갖다가 적어도 하나씩은 다 받아라. 네, 적어도 1개씩은 연필을 다 받아라 라고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때는 자, 다음과 같이 똑같이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길고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말? 치역이 얘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치역이 이제 이렇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 모두가 다 치역이 적용되게 해서 집합을 이렇게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집합의 개념으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집합의 개념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치역이 지금 이제 원소 3개니까 치역이 3개 있게 해라. 요거를 지난주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을 좀 해보도록 할게. 치역이 3개가 되게 할 때는 이제 원래 교재에는 다 이렇게 나와요 보통. 자, 첫째,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전체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구했죠 지금 3의 6제곱입니다. 전체 함수의 개수는 3의 6제곱. 두 번째, 이제 치역이 1개인 경우를 구한다. 먼저 치역이 1개인 경우는 전부 다 하나로 다 몰려가는 케이스니까 3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치역이 2개인 케이스, 치역이 2개인 케이스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 뭐 한번 해보자. 먼저 이렇게 2개가 치역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2개가 치역이면은 얘네가 고를 수 있는 건 C는 가면 안 되고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만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전부 다 2가지씩이 적용돼서 2가지씩이 6번 적용되는데, 이게 틀린 게 있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전부 다 2가지씩 되는데 전부 다 A로 간다든지 전부 다 B로 간다든지 하면 그거는 치역이 1개인 집합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갔을 때 전부 다 A로 가는 케이스나 전부 다 B로 가는 케이스는 방지를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수능 특강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꼭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죠. 왜? A, B로 요지랄 할 수도 있지만 B, C로 요지랄 할 수도 있고 A, C로 요지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야? 먼저 치역 3개 중에서 2개를 누군가가 골라놓고 요짓을 때리는 거지. 그래서 치역이 2개인 걸 이렇게. 그래서 3개 다 치역이 되려면은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전체 함수에서 치역 1개인 거랑 치역 2개인 걸 빼주면은 치역이 3개 되는 경우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치역이 3개짜리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지. 복잡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계산법을 안 하고 뭘로 마무리하면 좀 좋겠냐고 얘기냐면은 분할과 분배 개념으로 1학년 때 개념인데 분할과 분배 개념으로 들어가주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 원소가 많을 때는 또 이게 분할 분배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원래 답은 전체에서 치역 1개, 치역 2개 빼는 게 이때는 이제 좀 좋은 거고 이제 분할 분배로 소개를 하면은 이제 분할 분배가 뭐야? 얘네를 먼저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4개로 잘라가지고 얘네가 각각 요로 이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분할 분배인데 여기 원소가 많으면은 잘라지는 경우가 한 개, 4개뿐만 아니라 좀 많아지거든. 자, 한번 체크해볼게. 한 개, 4개일 수도 있고 또 한 개, 2개, 3개로 자를 수도 있고 또 2개, 2개도 가능할 거야 아마. 그래서 좀 여기 원소가 한 4개나 5개만 괜찮은데 6개, 7개 되면 요 경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써봤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자. 한 개, 4개로 먼저 분할을 해주게 되면 한 개, 4개로 먼저 분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들었죠. 6C1, 5C1, 4C4에다가 네, 똑같은 게 2번일 때는 2팩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플러스 한 개, 2개, 3개는 이제 똑같이 6C1, 5C2, 3C3 여기는 이제 같은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냅두면 되고 이제 마지막 거 6C2, 4C2, 2C2를 한 다음에 네, 3번 똑같으니까 3팩분의 1을 해야지. 3팩분의 1을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한 거 여기까지가 여기를 먼저 쪼개는 거 그것을 A, B, C에다가 다시 배열을 해야 되니까 네, 곱하기 3팩을 뒤에다 갖다 붙인 게 그게 분배. 그래서 이제 같은 연필이면 쉬워요. 같은 연필이면 네, 중복 조합만 때리면 되는데 혹시나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중복 순열 개념 설명한다고 다른 연필로 나왔을 때는 자기 편한 방법으로 해서 이번 내신을 꼭 잘 완성해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자, 26번은 이제 중복 조합이 원래 좀 어렵거든 솔직히 개념이.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서 같이 이제 추가로 좀 만들어 봤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27번부터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좀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네, 이게 차라리 무조건 훨씬 더 쉬워요. 여기 순열 조합만 들어갈 때 뒤에 이제 확률 통계 들어가면 확률이 더 쉬워지는데 순열 조합에서 내면 이제 막 다 짜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27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1, 2, 3, 3, 4, 4, 4 7개다. 같은 게 있어 지금. 그 같은 거 개수를 일단 좀 체크를 해놔. 다음 두 번째 1과 2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들어가게 해라. 자, 1, 2 빼고 나면은 3, 3, 4, 4, 4 5개야. 2장 이상이 됐으니까 2장도 해야 되고 3장도 해야 되고 4장도 해야 되고 5장도 해야 돼. 아, 너무 이제 할 게 많아지지. 이럴 때 학교 내신에서도 뭘 쓴다. 뭐 여집합인지 여사건인지 뭐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딴 걸 써가지고 네. 할 게 많을 때는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 거기 체크. 전체. 할 게 많아. 2장 이상의 카드에다가 체크를 하고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 당연히 이제 전체는 1번으로 구할게요. 전체는 전부 다 배열하는 경우가 되겠지. 1, 2, 3, 3, 4, 4, 4를 전부 다 배열하는 경우는 7개니까 7패, 3 2번이니까 2패, 4 3번이니까 3패. 요게 아마 전체 경우라고 봐주면은 틀림없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먼저 요걸 먼저 체크를 한다. 두 번째 이제 반대말을 체크하자. 반대말이 뭐야? 반대말은 2장 이상의 반대말이니까 체크할게. 1과 2 사이에
한 개 있는 케이스도 구해야 되고 1과 2 사이에 두 개 있는 케이스도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 1과 2 사이에 한 개 있는 쏘리 두 개 이상의 반대니까 1과 2 사이에 한 개 있는 거랑 1과 2 사이에 0개 있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1과 2 사이에 한 개 있는 거랑 1과 2 사이에 두 개 있는 거. 네, 이게 왜 어렵냐면은 경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주 짜증납니다. 학교 때도. 자, 먼저 이 한번 해볼게. 1과 2 사이에 하나만 있게 하려면은 자, 우리 어떤 숫자 와야 돼? 3올 수도 있고요. 4올 수도 있어요. 네. 3올 수도 있고 4올 수도 있고 몰라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몰라. 그리고 이제 3이 온 경우와 4가 온 경우가 아예 달라진다고 들었어. 왜? 개수가 다르니까. 만약에 3이 맞다면은 지금 저기에 써놓은 숫자 빼고 남아있는 거 뭐 남아있어? 다 고려, 전체를 다 날라는 거니까 3, 4, 4, 4가 이렇게 남게 된다. 자, 만약에 저기다가 4를 때려놨다면은 요거 1, 3, 4 빼고 남은 숫자는 3, 3, 4, 4가 남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를 다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 자, 가볼게 한번. 요거 그냥 한 덩어리로 처리하고요. 네, 한 덩어리 처리하니까 전체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이 되고요. 반대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쪽에 있었다. 5팩을 쓰고요. 4만 3번. 네, 여기 이제 이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3은 하나. 3은 이제 저기 아예 달라지는 거니까 4, 4, 4가 3번이니까 3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5팩, 3팩. 또는 두 번째 줄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인데 요건 그냥 하나짜리 어떤 문자야. 지금 전체가 묶여서 3, 3, 4 다니까 2팩 2팩이 와줘야지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 자 0개라면 뭐예요? 0개라면 요 사이에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으면은 남은 건 뭐예요? 3, 3, 4, 4, 4가 남았죠. 지금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5, 6, 6팩. 6팩에다가 네, 3 2번에 4 3번이니까 네, 2팩, 3팩. 아예 아무것도 없다면 1, 2가 이웃한 거나 마찬가지,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게 반대말이 아니라 뭐까지 해줘야 돼? 네. 네, 문제 잘 읽어보시면은 1, 2가 꼭 이 순서라는 보장이 없어요. 1, 2가 요 순서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아주 짜증납니다. 네. 2팩이 들어가요. 반대말은. 네. 2팩이 들어간 이유는 1, 2랑 2.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지. 학종을 전하는 방법은 저거 계산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계산은 다 계산기 때려도 돼. 전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썼는지를 다 원인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완성해서 요 아마 이번 내신에서도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경우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게 아마 낼 것 같으니까 네, 꼼꼼히 세밀히 잘 봐서 네, 그 형태로 완성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맞게 처리할 수 있다 해서 27번 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구한 이 케이스에서 요거 이제 빼면 되니까 빼가지고 완성해서 보여주잖아요. 27번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네. 자, 2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8번. 자, x는 5개의 숫자가 있고요. y에는 6개의 숫자가 있다. 아, 이제 가나 조건이 또 아주 짜증나죠. 네. F2, F3, F다. 이렇게 가나 나처럼 원래 교과서에는 이거 1학년 때 나와요.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크기가 뭐 이렇게 딱 아예 정렬이 돼 있으면은 이때 이제 조합으로 풉니다. 뽑기만 하는 거예요. 네, 조합으로 푸는 건데 이 조합을 못 풀어요. 조합으로 풀면 이제 제가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있지도 않고 저 앞에 한 25번, 24번에 있을 거야. 근데 조합 못 풀어요. 왜 못 푸냐? 요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나조건에서 네, 3이 또 걸려 있어요. 네, 조합을 못 풉니다. 네, 조합으로 F3이 또 다른 새끼들하고 또 걸려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노가다를 띄어서 노가다를 띄어서 이거 짜증나. 그래서 공식을 못 풀어버리니까
여기 조건 하나만 있으면은 조합 풀면 돼. 아니 그리고 여기 F3만 없어도 조합을 풀면 돼. 이거만 딱 있어도 조합을 다 풀면 돼. 근데 3이 둘 다 걸려 있기 때문에 3이 둘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조합 못 푼다. 3이 어디로 딱 박힐지를 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첫째 F3도 정하는 거야. F3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그거에 맞게 이제 배치하는 거야. F3을. 자, 그래서 F3을 2로 대응했다고 가정하자. F3을 2로 무조건 안 되겠네요. 왜? F3이 2가 돼버리면은 F2가 갈 데가 없어요. F5도 갈 데가 없고 F3은 절대로 2로 대응되지 않는다. 이건 뺄게요. 네, 빼버리고 F3이 4로 대응될 수는 있다. 체크. F3이 4로 대응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아라를 떼서 맞춰보자. F3이 4로 갔다면은 F2는 2밖에는 못 간다. 한 가지. 자, 하나씩. F4는 6, 8, 10, 12. 네 가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때리는 거야. 노가다를 띄면. 똑같이. 이것만 이거 노가다만 잘 띄면은 쉬워져. 이거 못 띄는 사람이 어렵고. F3이 4니까 F5는 2, 한 가지밖에는 안 된다. F3이 4라면은 F1은 6, 8, 10, 12 역시 네 가지. 요렇게 찾아가지고 지금부터 F3의 위치대로 배정만 잘해주면은 딱 완성되는 정답이다. 자 그래서 자 F3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자리, F3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자리, F3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자리. F3이 12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F3이 12가 되면은 F4가 갈 데가 없어요. F1도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마 딱 정리해서 요거에 맞게 잘 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주고 할 테니까 한번 직접 한번 거기다 한번 때려보도록 하자. F3과 F3이 10 갔을 때는 과연 어떤, 6 갔을 때는 어떤 모양, 8 갔을 때는 어떤 모양, 10 갔을 때는 어떤 모양인지 직접 한번 때려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네, 맞죠? F3이 6이라면은 F2는 2랑 4 두 가지. F3이 6이라면 F4는 8, 10, 12 세 가지. 여기 마찬가지. F5는 2, 4 두 가지. 그러면은 V1은 8, 10 세 가지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F3이 8이라면 F2는 2, 4, 6 세 가지. F4는 10, 12 두 가지. 때리는 거야, 하나씩. 그리고 8이라면은 얘는 2, 4, 6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되겠죠. 똑같이 나오네. F3이 10일 때는 얘가 오히려 네 가지. 대신에 F4가 오히려 12 한 가지. 좀 구조가 바뀌어 똑같은 모양이 나오네. F5가 오히려 네 가지. 그 다음에 F1이 오히려 한 가지. 12가 붙었다. 그래서 다 따로따로 해서 결론은 이제 내리면은 아마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정답 확인해서 비교하도록 하시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쪽에 29번 한번 펴서 29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 펴서 또 이제 아주 하기 싫은 모양 딱 보자마자 나왔습니다. A, B 플러스 1, C, D 이렇게 아주 보기 싫은 모양 나왔습니다. A, B 플러스 1, C, D. 근데 여기 이제 부등호가 달려있네요. 알겠죠? 함수로 풀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로 풀라고. A, B 플러스 1이 걸리는데? 치환하자. B 플러스 1을 2라고 치환하자. 걸려 이렇게 되게 끝나죠. 이런 거. 2, C, D 이렇게. 이렇게 함수로 아예 봐버리자. 부등호 나오면 다 함수로 봐버려. 그냥. 다음 또 Y는요. 1, 2, 3, 4, 5까지만. 왜? 첫 번째 줄. 5 이하의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에다가 얘네를 대응시키는 겁니다. 5 이하의 자연수에다가
네, 대형식. 만약에 는이 없는 부등호였다면 그때는 아주 쉽다. 중복 조합을 가면 된다. 중복 조합을. 는이 없는 부등호였다면은 조합을 가면 돼. 조합. 는이 없는 거였다면 조합을. 그때 답이 5C4로 끝난다. 5C4. 5개 중에 아무거나 4개를 뽑아버리면은 작은 놈은 제일 작은 놈, 그 다음 놈 수는 그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조합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 근데 쉽네요. 는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뭐 중복 조합으로 간다. 중복 조합. 이게 끝이야. 중복 조합. 이 5개 중에서 아무거나 4개를 똑같은 걸 뽑아도 된다 해서 중복 조합. 수능 특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똑같이 나올 수 있어.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은 중복 조합이다. 아예 그냥 딱 완전 외워버리는 거지. 이게 답이면 이제 29번에 있지 않겠죠? 저 앞에 한 23번에 있겠죠? 네. 좀 누가 지금 고민이야? B 플러스 1이 고민이죠. 네. 왜 고민이야 여기? 왜 얘가 고민이냐? 자, 체크할게. 만일 A가 1로 가고 2도 1로 갔다고 그림하면 그래요. A가 1로 가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무조건 A가 더 작게 뽑아야 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A가 뭐 2 가고 B가 1 가는 거 없어. 이렇게 가면은 문제다. 뭐가 문제야? 2가 1로 가면은 B 플러스 1이 1이야. 문제는 2라는 건 없었어. 내가 치환한 거야. 복잡해서. B가 0이 돼버려. 네, 안 되죠. 네. 5 이하의 자연수로 A, B, C, D 쓰라고 돼 있다. 체크 다시. 5 이하. 나이가 2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제 중복조합이 된 거지. 안 된다. 그럼 결론 무슨 말? 2가 1로 가면 안 돼요. 2가 2로 가면 돼. 2가 2로 갔다는 얘기는 그때는 B 플러스 1이 2간 거니까 B 플러스 1이 2가 버리면 B는 1이니까 상관이 없지 지금 현재. 근데 2가 1로 가는 경우는 안 된다. 따라서 2가 1로 가는 케이스를 뭐 해준다? 빼줘야 된다. 2가 1로 가는 케이스가 된다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부등호 때문에 2가 1로 가버리면은 A는 무조건 1로 가야 돼요. 한 가지. 이건 A가 가는 경우 쓴 거다. A가 가는 경우. A는 무조건 1로 가야 된다. 왜? 크로스가 되면 안 된다. 무조건 한 가지. 네. 또 그러면 C, D는 어디로 가냐? 지금 이제 같아져도 되기 때문에 네. 5개 중에서 2번을 중복해서 가는 거지. 5개 중에서 2번을 중복해서 네. 똑같은 것도 가도 됩니다. 중복적으로. 2만 1 가면 안 돼. 그래서 2가 1 가는 케이스로 가는 그 형태를 전체에서 빼줬다면은 깔끔하게 처리되니까 내신 나왔을 때 꼭 이런 모양이 되게끔 네, 읽어서 네, 경우를 찾아주면 될 것 같다. 자, 거기까지를 한번 읽고 위에서 이 정답까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된 사람들은 아마 아직 손도 안 냈을 텐데 30번 한번 도전해 봅니다. 지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빡세지 않게 된 30번이니까 30번 치고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개를 보고 이제 막 나중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학투어 바꿀까? 그건 좀 나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미적분이 더 잘 나와요. 점수가. 미적분으로 봐야지 좀 좋은 대학을 노릴 수 있고. 학통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학통하면 되죠. 이과로 가는 좋은 대학은 다 미적분이나 기하를 골라야 됩니다. 무조건. 잘 읽어보고 어떻게. 네, 지금도 이제 뭔가 이유가 있죠. 네.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뭐 그런 이제 좀 애매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여기 잘 되게끔 잡아서 어떻게 이제 숫자부터 뽑아봐. 배열하기 전에. 나열 안 했는데 뽑아보는 거야.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자, 일단 핵심은 1은 한 번 이상 나와야 돼. 무조건. 1은 한 번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게 끝이면 이렇게 하면 돼. 전체 경우 구해서 1 안 나오는 거 빼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네. 두 수의 차이가 2 이하. 이것 때문에 그걸 반대해서 빼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을 잘해서 어떻게 뽑아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만약에 1하고 4만 뽑았다면요. 네. 절대 안 되겠죠. 네. 무조건 1이 어디든 간에 이웃한 두 수 차이가 3이 나버려요. 이제 이거 봐. 이웃한 두 수는 2가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1, 4, 4도 안 되는 거야. 왜? 무조건 1하고 4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무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자, 따라서 1과 4가 네, 이제 여러 번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경우를 이제 나눠보자 한번. 그럼 이렇게 하자. 1, 2, 3만 있어도 되겠네. 1, 2, 3으로만 하면은 무조건 차이가 절대로 얼마? 네. 넘지 못하죠. 저 숫자를. 1, 2, 3만 있었다는 만약에 뽑은 게.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뭐 있어? 1 하나, 4 하나, 4 두 개까지 되겠다. 1 하나, 4 두 개. 나머지 한 자리는 2, 3으로. 2, 3이 딱 얘네 둘이 안 붙게 딱 이렇게 놔두면 되니까. 네, 저런 경우 아마. 그럼 반대로 1이 두 번이고, 네, 2, 3이 한 번 뭔가 나오고, 4랑 1을 떨어뜨려 놓게. 고민하는 거지. 4랑 1을 딱 떨어뜨려 놓게. 4랑 1이 붙어버리면은 두 수의 차이가 2가 넣어버리니까 4랑 1만 딱 떨어지게. 끝인가? 맞나? 네. 아니죠. 네, 그렇죠. 1하고, 다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1하고 4 한 번씩만 나오고, 나머지 숫자들 2나 3 중에 그냥 채우는 거죠. 나머지 숫자들. 1, 4만 붙어 있지 않다면은, 절대로 차이가 2나 안 넘어가니까. 아마 총 경우는 요 경우가 아마 될 것 같다. 이 경우가. 그래서 저 경우에 대한 숫자. 여기는 요 1, 2, 3 세 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읽으면서 했는데 1, 2, 3, 3일 수도 있고 1, 2, 2, 3일 수도 있고 1, 1, 2, 3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이때의 각각의 경우를 쓸 수 있어야 돼. 자, 자기 식으로 한번 요거를 이제 나열하는 방법. 거기 두 번째 줄 나열을 해야 된다. 나열을 요 경우를 나열하는 방법을 빨리 한번 써보도록 하자. 이 경우를 나열하는 방법. 네. 이 경우를 나열하는 방법을 빨리 한번 써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로 나열하는 방법을.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네. 모든 자리다 저 세 가지 다 아무거나 이제 열애 없이 세 가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열애 없이 세 가지를 다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1은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요 경우 안에는 항상 1로 안 가고 2나 3으로만 가는 경우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뭘 빼죠? 1을 안 고르고 얘네로만 가는 케이스, 전부 다 2, 3으로만 가는 케이스를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 2, 3으로만 이루어진다. 요거 내가 질문 제일 많이 받은 게 애들 중에 그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1, 2, 3, 3일 때 한 번 하고 1, 2, 2, 3일 때 하고 1, 1, 2, 3일 때 해서 그냥 다 하나씩 더 있다고 하고 하는 거라면 이 답이랑 다르게 나와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랬는데 왜 이 경우만 있죠? 많지. 1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2, 3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은 1, 1, 1, 2는 왜 계산하니? 거기서? 1, 1, 2, 2는 왜 계산하니? 이거 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할 때 여기서 3만 하나 추가하자 2만 하나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 그런 생각은 2,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1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지금 말도 안 되지 경우 엄청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때는 저거 하는 것보다 1, 2, 3으로 나열을 그냥 하고 그래서 2, 3으로만 나열하는 경우를 빼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하면 안 돼요. 야 3이 없어도 돼. 1하고 2만 있어도 돼. 여기 안에서만 넣겠다. 왜? 1, 4를 안 붙이기 위해서. 1, 4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제 차이가 무조건 2가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 나열해보자. 이건 조심해야 돼. 왜? 1과 4는 무조건 이거 그냥 나열하면 안 돼. 1과 4가 붙으면 안 되니까. 이거 주의를 해야지. 자, 그러면 구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과 4는 떨어져야 되니까 첫 번째 자리가 1이면 뒤에가 4, 4가 돼야 되고 통째로 뒤집어서 맨 끝에가 1이면 앞에가 4, 4가 돼야 되죠. 1과 4를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왜? 1과 4는 붙으면 안 되니까. 따라서 그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어떤 케이스? 1이 맨 앞에 있을 때 1이 맨 뒤로 갈 때.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왜? 1하고 4가 하나라도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럼 가운데 있는 거는 2와도 되고 3와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오게 돼서 두 가지 케이스가 아마 발생할 거고 지금 구조를 보면 요 경우랑 요 경우는 똑같다는 걸 느껴야 돼요. 경우가. 그래서 얘도 똑같이 곱하기. 어떤 경우? 4가 맨 뒤에 있는 경우 4가 맨 앞으로 가는 경우 2, 3은 똑같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이렇게 아마도 가야 될 것 같다. 요거까지는 이제 아마 쉽게 해결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 새끼죠. 네. 요 1사가요 맨 끝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왜? 1사가 1번 자리, 3번 자리에 와도 되니까. 그래도 1사는 붙지 않으니까. 이웃한 놈만 차이가 안 나면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거 정하는 게 좋죠. 전체 구에서 반대말 뺀다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데 이사를 붙지 않게 다양한데 네. 그냥 1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다음과 같이 1학년 때 배운 거 한번 처리해볼까? 이웃하지 않아야 돼. 누가? 1, 4만 이웃하지 않는 거. 맞지? 1, 4가 이웃하지 않는다 할 때 이거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사람은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은 답이 나와요. 지금 답이 나오는데 이웃하지 않는 거 할 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거는 매우 나쁜 짓이다. 자, 간략하게 이유 한번. 이게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 할 때는 답이 맞아. 두 개가 이웃하는 거다. 하지만 세 개부터는 안 맞거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이웃하지 말랬어. 근데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버리면 뭘 뺀 거냐면은 세 명 다 붙어 있는 것만 뺀 거야. 그럼 뭐 못 뺀 거야? 두 명 붙은 건 못 뺀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걸 1학년 때 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딴 새끼를 먼저 배치하고 2, 3 둘 중에 한 놈을 먼저 두 명을 배치를 하잖아.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네. 여기에도 2, 3 두 가지. 여기에도 2, 3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딴 놈을 먼저 배치하고. 이웃하지 않는 거의 정석은 딴 놈을 여기다 써야겠다. 딴 놈을 먼저 배치하고. 딴 놈을 먼저 배치하고. 자, 1사가 어디에 들어오면 돼? 1사가 여기에 들어오면 되죠. 1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저 자리에 딱 들어오면 된다. 그럼 1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들어올 수 있다. 자, 고민하자. 이 정도는 책에 안 나와. 1학년 때 나와가지고 3P인지 3C인지 구분해야 돼. 그건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고 넘어가 버린다고. 자, 뭐가 3P이고 뭐가 3C냐. 그냥 뽑기만 했다면 3C이고 1사가 자리 바뀔 수 있으면 배열까지 되면 3P이고 네. 1사가 꼭 이렇게 돼야 돼. 배열돼도 돼. 네. P죠. 꼭 이렇게 된 다음에 선생님 곱하기 2팩은 안 해요? 1사끼리 P가 바로 자리 바꾼 것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통일해서 C라고 썼으면은 그때는 자리도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2팩을 해주면 되고 자, 여기 귀찮다. 그러면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두 개를 뽑아서 2팩을 해도 되고 이 말과 3P2는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할 때 3P2 쓰고 2팩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뽑기만 한 다음에 배열하든지 아니면 뽑으면서 아예 배열까지 끝내든지 두 가지 말은 1학년 때 배운 걸로 하면은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2, 3을 먼저 배치를 해놓고 사이에 끼우는 게 이웃하지 않는 걸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숫자들을 싹 모아서 이제 정리해 주면은 아마도 작성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맞추고요. 자, 앞에 거는 안 해도 되겠죠? 네, 23, 24만 아니는데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할 때 꼭 요거 다시 복습하고 보세요. 똑같이 낼 수 있거든 숫자를. 그러니까 꼭 여기 내신 대비할 때 꼭 보고 하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2022년 3월 거 확통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펴보도록 하자. 2022년 3월 거 통으로 되어 있는 거. 네, 2022년 못 가져왔어요. 2022 확통 혹시 안 갖고 온 사람 지금 해주세요. 2022년 확통 안 갖고 온 사람.